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방송으로도 이제 머리가 휙휙해 보이네요. 예, 흰머리가.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끊기기를 바라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94의 역설타임즈 쇼 2024년 8월 11일 인월리 반정미당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카우닉 한국대선 법칙론 세운영 538 대륙주 러셀 김길선 심수봉 손흥민 이천수 쿠팡 지웅배 양리단 대체삼국지 이런 제목입니다. 인드라 구본론 지정학 인드라 한국 대선법칙론 대통령 오세훈 카우니 구글럼프 538 유누스 이주와 방호산 김길선 쿠팡 런 명보 이천수 손흥민 지웅배 사랑받겠 남몰라 심수봉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 양리단 대제삼국지. 인드라님 항상 자리 지켜주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일을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지만 건강하시고 매일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마더세 건부행. 님들의 격려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동시에 님들의 정말 고마운 말씀에 인드라가 헛바람만 드는 게 아닌지 늘 경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분하세고. 아프리카 방송이 이유를 알 수 없이 불안정한 까닭에 인드라가 예분하세고 정신으로 후원자 및 구독자 및 에드벌루션장님을 포스팅해서 언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오세훈.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그 한 분께서 인드라가 이제 대통령 오세훈 이 대통령 오세훈 얘기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 인드라 대선법칙론 따른 거죠. 현재 만일에 구글 럼프가 당선된다면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은 우이파시오 럼프겠죠. 우이파시오 제국이겠죠. 60년대생이고 죄씨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출신이고 우이파시오니까 아주 딱 맞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3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관리 대상이 아니니까 만약에 구글 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지명이가 물러나고 어떤 방식 경로는 어떤 과정이든 모르지만 우이파시오 제국이가 좌이파시오 반정미당을 흡수 통합해서 후보가 되는 그런 양상을 기대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이파시오 제국 아들놈이 이제 뭐 연세대 이제 석사 뭐 이렇게 막 제국이가 뭐 채팅으로 여러 가지로 헛소리를 많이 했고, 근데 그 이유 그 사유보다는 채팅의 사유보다는 최강욱의 허위 인턴 발급서 발급한 걸로 이제 된 건데 뭐 그 전에 반납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합격하고 뭐 이런 행위를 갖췄지만 인드라 볼 때는 세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또 지명이와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지명이는 여러 가지로 결격 사유가 있죠. 물론 이제 뭐 대장동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별개로 하고 그동안의 인드라 대선법칙론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이씨고 60년대생은 맞는데 이씨인데다가 부산 경남 출신도 아니다. 이 두 가지 결격 사유가 있다. 물론 철회법칙 100% 적용되는 것은 60년대생이라는 것은 지명이가 해당 사항이 되는데 이씨라는 점이 해당 사항이 없겠죠. 이런 점들이 결격 사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월 재판이 이제 사법부가 이제 그런 판단이 9월로 이제 결심 공판이 나오는 것은 9월 초에
구글 럼프냐 좌회좌파 카원이냐, 여기에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인드라가 강조했죠. 근데 이제 현재 인드라가 전망하는 바에 따르면 8월 말 9월 초는 오차 범위 이내다, 이렇게 현재까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11월 대선 끝까지 간다. 만약에 카언니가 압도적 우세라면 럼프가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다시 부정선거를 운운하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대륙주의 수수방관인지 허시실 전술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좌이파시고요. 국유본이 지난 총선에서 나름대로 위프라시오 제국을 부상시킨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아무리 제국이 미리 반납했다 할지라도, 꼼수를 써서 여러 가지로 수를 썼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연쇄에 대해서 석사기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한 영향관계가 주명이와 좌이파시오 주명이와 위파시오 제국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면은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명 입장에서는 성렬형보다 제국이가 더 해로운 존재일 수 있다. 이 점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기차와 관련돼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토기어님 좋아하고, 첫 번째는 법치주의 관점, 그거는 순자의 관점, 이들아들 얘기하는 법치주의의 어떤 흐르는 사상은 사람들을 악인으로 본다 이거, 집단은 악인으로 본다 이거죠. 그것이 현명한 정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 관점이나 법치적 관점에서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금 중대 끊기네요. 오늘은 서울형 중대법, 중대재해법, 이 얘기할 중대재해법에서 끊겼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오히려 저는 세운형에게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고요. 구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배터리라는 것은 첫 번째 100% 충전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F님 어서오세요. 인드라 휴대폰도 인드라는 늘 100%로 하는데, 이렇게 100%로 하게 되면 0% 완전히 0% 방전시키거나 100% 늘 충전시키면 꼭 과열돼서 휴대폰이 폭발하지 않더라도 배터리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40%에서 70%, 아니 50에서 한 80% 사이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다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데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죠. 큰 범죄에서 같은 배터리니까 인드라가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오토기어님이 원탑이시지만 제가 참 무식한 인드라 입장에서는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서 국내 같은 경우는 97%에 맞춰 놨다라고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 전기차는 한국 완성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완성차도 있고
그쵸? 전기차. 예, 국제적인 전기차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한 점들을 맞춰서 꼭 한국의 완성차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서 중국 전기차 기준으로도 봐야겠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이 있습니다. 완속 충전을 할 경우에는 100% 해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급속 충전을 할 경우에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내린 안을 보면 권고사항이지 그걸로 벌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100명, 99명의 전기차 운전자들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한두 명이 이를 무시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진상이고 꼴통들이 있습니다. 역주행하고 그래놓고 급발진한다고 우기고 사고 났을 때 몰랐다, 왜 이런 걸 미리 얘기해주지 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100명 중에 하나의 꼴통 때문에 다른 99명이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건 개무식한 정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와 법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신다면 곤란한 겁니다. 만일에 사고가 났는데 진상이 꼴통이 급발진으로 사고 났다, 지가 잘못했는데 역주행했는데, 마찬가지로 100% 급속 충전을 해놓고 화재가 났다, 왜 이걸 얘기 안 해주냐, 우긴다 이거예요. 한국에서 우기면 장땡 아니에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확 났는데 이런 위험성을 알고도 아무런 무대책을 취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무식한 거죠? 여러분들이 법과 법치주의와 정치, 엔지니어링 이 모든 것들을 알고서 비판하시는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 점은 분명히 하세요. 대통령 오세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예. 인들하는 지금 뭐 주요 당들 당대표 선거 있었는데 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하고 싶지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뻔하잖아.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인들아 분명히 얘기했지만 국내 정치보다 국제 정치가 더 중요하다, 국제 정치 위주로 보자고 하지만 뭐 인들아가 백날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국내 정치죠. 안 그러겠습니까? 예. 인들한테 국제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뭐 10명 중에 1명이고 나머지는 다 국내 정치, 10명 중에 9명 국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인들아는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심지한 잡기류의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자, 그보다 다른 데에도 관심을 갖자, 차라리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한국 좌익 파쇼 찌라시 덕분에 지나치게 신비한 잡기 정치류에 열을 올린다. 인들아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뭐 식당에서나 가끔가다 주변에서 듣고 싶지 않은데 정치 얘기하는 얘기를 들리니까 듣는데 대부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가 전문가인 양 떠들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전문가인 양 떠든다 이거예요. 그 전문가인 양 떠드는 그 소스는 어디냐?
자기 말로 그래요. 자기는 뉴스 안 본대. 그러면 뉴스 안 보면서 정치를 어디서 보겠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SNS, 자기가 보고 싶은 좌우 파쇼 쑥골통 유튜브나 좌우 파쇼 찌라시만을 근거해서 본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가짜뉴스는 대부분 99%가 가짜뉴스일 텐데, 그런 거에 의해서 자신의 정치관이 성립되고 있다 이거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가짜뉴스라고 얘기해도 안 믿잖아. 그것만 진짜 뉴스라고 자신들은 생각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자유 파쇼 찌라시들은 맹신하는, 그게 현재 국내 정치의 현실이에요. 가짜뉴스를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음모론을 진실로 믿고 있어요, 다들. 근데 내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 할 말이 없죠. 저는 시그히언이 어떤 근거에서 우리 파시오 제후가 급부상하면 베트남의 부흥을 예상할 수 있다고, 왜 그런지 저는 이유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이 부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파시오 제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제국이가 망해도 베트남은 부흥이란 표현은 경제 발전 계속하고 있고, 예, 제국이가 망하거나 말거나, 예, 무슨 제국이가 무슨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뭐 송트남? 송영길이 깜빵에서 나오면 베트남이 부흥합니까? 어디서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네? 피규어님 도대체 근거가 뭐가 있어요? 제국이가 급부상하면 베트남의 부흥을 베트남이 부흥하는데 제국이가 그러면 급부상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얘기면은 인드라가 무슨 그렇게 진지하게 묻겠어요. 차라리 거꾸로면 제국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놈이 어떻게 국제 정세 베트남은, 예, 국제 정세에서 중요한 국가예요. 예? 한국은 5천만 명이지만 베트남 1억 명 국가예요. 미국이 한국 대신 베트남과 파트너로 가요? 웃고 말겠습니다. 예, 근거 없어요. 예,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저는 이제 이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면 인드라 블로그에서 베트남이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이거는 인드라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드라 국원은 하위범주인 국영 지정학론에서 중국 국내전과 한국 전쟁은 당대 국영 황제 버트란트 러셀과 채텀 하우스 그리고 영국 정보부가 기획하고 실행한 바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1930년대 장개석 아들이 모스크바에 있다가 35년인가 6년인가 4년인가 그때 모스크바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장개석 아들이 장개석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영일 동맹이 버트란트 러셀에 의해서 깨졌죠. 192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1차 세계대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던 나라가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일본은 베어링 가문이 꽉 잡고 있다가 19세기 말에 베어링 가문이 파산하는 바람에 로스차일드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어링 가문이 미쓰비시라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미쓰비시의 경쟁 상대인 미쓰이라고 들어가 3점 미쓰이 이렇게 미쓰이라고
이라고 얘기했죠. 핵심은 영국이 첫 번째 영국이 후달리기 시작했고 20세기 초반부터, 두 번째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커지는 데 반해서 구변 영국 귀족들의 역할이 축소됐던 위기상황이었다는 것이 20세기 초반 내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구변 귀족들은 자신이 가진 이권들을 유지하고자 했지 확장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스차일드가 지배했던 일본은 자신의 아시아 침략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었냐, 조선을 병합한 뒤에 만주보다는 동남아로 해양 진출을 꾀했다 이거죠. 육군과 수군이 있다면 수군 위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일본이었는데, 로스차일드가 지원하면서부터 점점점 미쓰비시는 약화됐고 미쓰이는 커졌죠. 육군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러한 불만,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은 영국 구분 귀족은 자신의 영토를 보존해야 되는 반면에 중국을 먹고 있는 것은 누구죠? 로스차일드 대리인인 중국 대리인인 사순 가문이 중국 마약 시장의 90%를 장악했죠. 그러니까 중국을 건들지 않고 동남아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모택동을 결국은 탁하죠. 당대 구검 황제 와타나베 러셀이, 거긴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중국 공산당사, 현대사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 목택동이 아닌 중국 공산당 창당 멤버 중 한 친구가, 한 녀석이 원래 잡고 있었는데 권력투쟁을 핵심 키를 쥐고 있던 주율레가 목택동을 편드는 바람에 결국 상당수 중국 공산당 창당 멤버들은 일제 스파이나 이런 걸로 몰려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일본으로 다 도피했죠. 가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산, 아리랑의 김산 있죠? 일제 스파이로 중국 공산당에게 사형당했습니다. 처형당했죠. 숙청당했습니다. 일제 스파이, 미제 스파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정적 숙청이죠. 김산이 실질적으로 벌써 일찍 두 번이나 끊기네요. 하나는 중대재해법, 대통령 오세훈과 중대재해법. 이번에는 아리랑 김산, 아나키스트 김산은 왜 중국 공산당에게 일제 스파이라는 혐의로 처형당했는가? 그가 일제 스파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 당대 정세를 봐야 된다. 아마도 인들아 추정상으로는 김산이 라인을 잘못 탔다, 줄을 잘못 썼다 라는 게 인들아 추정입니다. 가령 박헌영은 국내 민족공산주의자죠. 당대 국기부는 민족공산주의자를 극히 경계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꼭두각시 로 활용할 사람들은 반드시 국제공산주의자여야만 했다 이거죠. 그 점을 분명히 하면서 박헌영이 왜 그랬나?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 박헌영이냐, 반적 일성이냐? 못생겼다. 박헌영이 못생겼어요. 안 생겼다. 왜 이주와 반적 일성이냐? 이주와도 덜 생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반쪽 일성을 굳이 가짜 김일성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이고
외모가 괜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나머지는 다 개의 파기투생이다 못하는 건 완전히 99% 조작이다. 그의 가게도 조작이다. 애비가 마약 팔던 악질 친일파 가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초대 내각에도 악질 친일파들로 구성했죠. 그것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버트란트 러셀 입장에서는 자신의 식민지인 중국이 자신의 또 다른 식민지인 미국이 중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죠. 두 가지죠. 하나는 미국, 다른 하나는 소련, 또 하나는 무엇보다 로스차일드죠. 이 세 가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밥을 굴린 경우가 장개석이냐 모택동이냐 최종 고심을 하다가 모택동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모택동이냐 장개성이냐 국회의원의 최종 선택, 버트란트 러셀의 최종 선택, MI6 자주 끊기네요. 첫 번째, 대통령 오세훈 중대재해법. 두 번째는 모택동이냐 장개성. 첫 번째, 대통령 오세훈 중대재해법. 두 번째, 모택동이냐 장개석이냐 구번의 결정. 국공내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수계를 누구로 할 것이냐. 국회의원이 중국 공산당 창당초부터 관여했다. 국공내전. 영일동맹. 미쓰비시 미쓰이, 로스차일드 베리, 러셀 가문, MI6, 채텀하우스. 여러가지로 한반도 분단, 한국전쟁 최종 책임자는 누구랄 것인가? 채텀하우스다. 당대 국의원 세계 최고 정부는 채텀하우스였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전세계 정보부의 비밀문서 상당 부분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지만 일단 100년이 흘러야 되고 아직 100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작 한국정정 70주년. 아직 30년은 기다려야 될 만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버트란트 러셀이 장개석이 모택동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택동이 훨씬 더 부패 무능한 멍청이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찜꽁을 계속 저개발 상태로 두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장개석이 되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 경제가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모택동이었기 때문에 참새, 참살, 학살극, 대약진 운동, 문화 쿠데타 이런 꼴통짓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저꼴로 지냈다는 얘기죠. 동서양이 경제력이 역전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1850년대에 가서야 동서양이 역전됩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을 인정한 청나라 웅정제로 두지만 어떤 사람들은 웅정제 직전에 강희제를 둡니다. 강희대제. 한국에서 한국의 저희 파쇼 국사 찌라시들은 영종저가 일을 많이 한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들 역사서 자세히 검토하면 영종저가 한 일이 없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강희제, 웅정제가 일을 많이 했죠. 비교를 딱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한국의 좌의 파쇼 찌라시. 그 한국의 서울대 국사학과를 없애야만 하는 이유죠. 국뽕 차오르는 애들을, 예, 대체 역사 쓰는 애들이 다 꼴통들인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쫙 보세요.